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었죠.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돼서 성능이 잘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뭐 최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일링스라는 업체에서 개최한 대회고, 이제 어댑티브 컴퓨팅 챌린지라고 해서, 자일링스는 이제 FPGA를 만드는 회사인데, FPGA라는 거는 어떤 회로를 올릴 수 있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에이직이랑 FPGA 칩을 보통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카테고리에 있는 게 이제 FPGA 칩이고, 그 FPGA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자일링스인 거고, 이제 FPGA 설계하는 기술을 가지고 뭐 누가 잘하나 이런 거를 하는 대회였고, 저희는 이제 저희 제품군에도 이제 FPGA를 사용하는 제품군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대회를 나가게 됐었고, 거기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었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제품을 널리 이렇게 많이 사용되게 하기 위한 뭐 대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FPGA를 이용해서 뭔가 알고리즘을 거기 올려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대회이고,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돼서 성능이 잘 나오면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대회였던 거죠. 네.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지금 코쿤에 올라가 있는 제품군 중에 SR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필드 SR이라고 불리는데, 그거를 FPGA에 올려서 출전을 했었고, 저희도 이게 성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회 측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수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디필드 SR이 어떤 제품인가요? 디필드 SR은 이제 SR, 그러니까 슈퍼 레졸루션 제품인데, 네. 시중에 이제 SR을 하는 회사도 많고 SR 제품이 뭐 서비스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 SR이라는 타스크 자체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를 처리해야 되는 타스크다 보니까 이게 무거운 타스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무거운 타스크를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저희는 그 SR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그 FPGA 칩에 올려서 가속화하는 것까지를 했었고, 네, 이게 그 SR 기술이 이제 디필드 SR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SR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게 결국에는 SR은 실시간 처리가 돼야 SR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무겁고 하드한 타스크인데 우리는 리얼타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목표였고, 그 성능의 관건은 코스트 대비 화질 뭐 요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FHD 30fps를 낼 수 있는 어떤 그 코스트, 그걸 코스트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코스트 안에서 얼마만큼의 화질을 낼 수 있는가가 곧 성능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최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 정해진 코스트 안에서 처리하는 거에서는 뭐 최고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트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코스트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코스트를 다 합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돌려야 된다고 하면 디바이스 비용도 포함되고, 아니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돌린다고 하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요금도 포함되고, 뭐 이런 거를 다 코스트라고 하면, 어떤 딥러닝 서비스가 있으면 그거를 돌리기 위한 코스트는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볼 때 최적이 어떤 게 최적인가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코스트라고 하죠. 그거를 서비스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이게 코스트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유가 이제 코스트가 빠지면은 실시간이라고 모두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그러니까 엄청 좋은 장비로 돌리면 사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좀 실용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수준에서 FHD 30fps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 대회는 사실 나가게 된 거는 우연찮은 계기였고, 사실 회사에 있다 보면 이런 대회나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뭔가를 개발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원래도 그러니까 SR
FPGA 타겟으로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마침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참가하게 됐고, 네, 이제 원래 하려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대회의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하드웨어 설계자니까 그 딥러닝 엔지니어 분들께서 어떤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그 딥러닝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설계해 주시면 그거를 이제 실제로 FPGA에 올리는 일을 했었고, 그런 걸 이제 RTL이라는 랭귀지가 있는데 그거로 설계해서 FPGA에 올리는 작업까지를 했었고, 거기에 뭐 사용되는 요소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딥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근데 협업하는 거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미 알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전 회사랑 그 협업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뭐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 같은 게 많았는데, 네,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어도 어쨌든 일이 진행되고 뭔가 잘 돼가니까 너무 보람을 많이 느꼈었고,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의 협업은 너무 바람직한 것 같고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객관적으로. 네네,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솔직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 잘하는 문화 뭐 이런 거에서 다루는 솔직함이라는 거랑 한국의 문화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당연히 이게 솔직한 피드백이 서로를 발전시키고 뭔가 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한국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한국의 어떤 한국 회사만의 문화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근데 이제 피드백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한국식으로 맞게 이렇게 좀 변형해서 적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솔직하게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완전히 그렇게 뭔가 피드백을 바로바로 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뭐 나름대로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하고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어필 정도는 뭐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격을 참으시는 편은 아니시군요. 네, 저도 뭐 참는 편은 아니에요.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그 문화에 맞게 조금 이렇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네. 네, 그쵸.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회사가 이제 연차가 있고 이제, 경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조금 그 말을 하는데 더 편하고 불편하고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약간 움츠려드는 게 없다고는 못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편한 분위기인 것 같고, 뭐 저도 저보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께도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아니면 물어보려고도 하고, 또 저보다 한참 좀 어리고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분들께도 좀 물어보려고도 하고, 좀 그분들의 조언을 들으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완벽한 건 없겠지만 뭔가 네, 노력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니까 좀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품 개발하는 거나 한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는 뭐 너무 교과서적인 거라고, 네. 그러니까 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뭔가 그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뭐라고 말해야 되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영향이 없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